기능 등 창업 지원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업기업의 생애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경상국립대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교육, 기술 지원, 사업화 자금, 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입니다. 경상국립대를 중심으로 동남권 지역의 3개 허브 대학, 7개 창업 지원 기관과 7개 투자 기관, 지자체의 협업으로 2,500개의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50개의 혁신 기업과 5개의 K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2022년 7월에 창업지원단을 신설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창업 지원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업기업의 생애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경상국립대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교육, 기술 지원, 사업화 자금, 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울산 경남 지역의 14개 대학을 포함하여 49개 기관이 참여하는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USG 공유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셋째, 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든 창업자들은 디노 BM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창업 전문가의 BM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로 각 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디노 스타트업 커뮤니티 운영으로 협력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적으로 투자 유치 및 판로 개척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합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14시가 되었어요. 바로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에 있는 고세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비도 오는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식순대로 설명회를 바로 진행하는데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제 이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내 이제 사업 책임자 단장님께서 한번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상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혁입니다. 먼저 우리 경상국립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박수 한번 칠 때 다 우리 스스로를 잘하셨다라는 기념으로 스스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략 한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되신 분들은 서류에서부터 PT까지 여러 가지 되게 힘든 과정들을 거쳐주셨는데 이게 꼭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받는 것 위에도 좀 명예 같은 효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야, 우리는 창업출신대학의 선정 기업이야 라고 국가가 인정해줬어, 뭐 이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삼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치들을 만들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올해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올 하반기 또 내년 예측이 참 어렵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참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이 여러분들의 좋은 좀 파트너가 돼서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꼭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준비한 것들을 좀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감리 감독 기관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의 좋은 파트너로서 여러분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또 대학이라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차마 말씀은 아직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그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을 위한 기회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특별히 그 여러분들이 성장한 데 그 대학의 인프라를 또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업중심대학 덕분에 저희 대학에도 더 좋은 소식들이 더 있습니다. 특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라고 여기 옆에 칠한 캠퍼스가 있는데 그 창업자를 위한 공간을 그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진주 자체가 창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엄청나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심에 우리 창업중심대학과 경상국립대가 여러분들 잘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남 진주 또 경상남도가 창업 인프라가 그동안에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창업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가 고무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 동남권에서 선정이 되게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쪽 권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중기부 의도가 팔이 좀 안쪽으로 굽어서 이쪽 권역을 더 많이 선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이드라인이었는데 굳이 그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남권에서 선발이 좀 많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지역에 잘 창업을 일으키기 위한 터반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한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 좀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태프들도 있고 매니저분들이 있습니다. 꼭 명함도 주고받고 하시면서 서로 좀 알리고 그다음에 나온 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도 직접 방문할 그런 기회들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그런 얼굴을 통성명을 트고 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자, 그 담당자분들께서 뒤에 현수막 좀 쳐주시겠어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은 요 양옆에 서주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대표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곧바로 이어서 이제 사업비 설명과 동시에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창업 기업분들한테 제공할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이명관 선임연구원님께서 대표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빔을 방금 켜가지고 예열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파일.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국대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의 창업기획 평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영관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이제 초기 도약 창업기업 관계자분들 모두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됐죠, 그죠? 이 새로운 도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금 아니겠습니까? 자금,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화 지원금을 창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데 이 자금만 있어서 될까요?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실험도 필요하시고요, 그죠?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협력자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는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성공 창업으로 가는 길에 저희가 큰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사업화 자금 지원 이외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향후에 메일로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전체 프로그램의 일정이 이렇게 이제 추진 일정이 잡혀 있는데, 상당수 프로그램이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각종 이제 협력 기관들하고 또 일정을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따로 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세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상국대 창업중심대학에서는 제일 먼저 선행해서 지원해드릴 프로그램이 바로 BM 진단 리포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그림 보시면 저 노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그래서 노란색 글씨에 BM 진단 리포팅. BM 진단 리포팅이 뭘까요? 여기 계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 사람도 이제 그 건강 검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취약점은 없는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숨겨져 있는 용종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안 좋은 거는 잘라내고 좋은 거는 더 이제 키워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 BM 진단 리포팅을 82개 기업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BM 진단 리포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프레임워크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 폼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해 드리면 거기 이제 상세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결과를 안내해 드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취약점 혹은 강점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또 컨설턴트 분들을 배치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기회에 산출물을 어떤 걸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산출물을 잘 만드는 거하고 사업을 또 잘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출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잘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성창업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턴트들을 붙여드려서 올바른 창업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차이나는 MVP.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출물, 그 이제 시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초기나 도약 쪽에는 이미 완성품을 갖고 계신 기업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MVP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제품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컨설턴트 분들을 우리 창업 기업들에게 붙여드려서 기존에 설계해 놓으신 혹은 이미 완성된 제품의 스펙들을 쫙 나열해보고, 각 제품의 스펙 항목들이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문을 통해서 점검을 받은 이후에 개선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개선 포인트를 찾아낸 걸 가지고 제품을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개선하는, 그래서 이 과정에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붙어서 설문지도 같이 만들어내고요. 이 설문지를 가지고 고객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진행 과정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개선 평가가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몇 개 기업을 뽑을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 중인데, 개선 평가가 아주 좋은 기업들을 몇 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제품 제작하는 것들을 더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유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경상국립대가 좀 자랑할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모 대학, 창업 중심 대학 상당수 대학들이 창업 자금, 창업 투자 자금을 많이 확보를 못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학은 우리 예초도 기업분들을 위해서 9개 투자 기관들에게 11억의 투자 기금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억은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이고, 그래서 이 투자 기금을 조성해 준 이 VC 그리고 또 AC 업체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본인의 아이템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현장에서 투자 기회를 또 직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IR 데모데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 기업 분들께서도 우리가 아직 투자받기 좀 시기상조 아닐까 하신 분들도 한번 참여하셔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VC, AC 분들에게 내 제품, 내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도 한번 점검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프로그램은 판로 개척 프로그램입니다. 이 판로 개척 프로그램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 오프라인 판로 개척 프로그램과 온라인 판로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로 개척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만드신 제품, 만드신 산출물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검증을 받느냐? 결국 그 제품을 사용할 고객들에게 미리 검증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수도권 일산 지역이나 좀 수도권의 큰 몰이라든지 행사를 크게 여는 곳에 저희가 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기업들 몇 개 기업들을 저희가 또 특별히 선정을 해서 뽑아서 부스도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부스 참여하는 참여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인적 지원, 물적 지원을 해드려서 어찌됐든 우리 창업 기업들이 판매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한번 팔아보고 그 현장에서 검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온라인 판로 개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판로 개척은 두 가지로 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단계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온 상태는 아니고 시제품 단계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와디즈 같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를 좀 컨택을 해서 그쪽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한번 점검받고자 하고요. 우리는 완제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네이버
네이버 라이브 쇼핑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실제 이제 판매하실 수 있는 채널에 입점하시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하는 데 드는 이제 제반 비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좀 제작을 하신다라든지, 그리고 기타 뭐 영상을 상세 페이지에 올릴 특별한 영상을 좀 찍고 싶다 하실 때도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제반 비용들도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네 번째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면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이제 몇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기업과 MOU 협약을 맺으셨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시장에 진출하셨는데 어떤 마트에 입점을 하셨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해외의 어떤 온라인 상점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신다라든지, 이것들이 다 글로벌 진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글로벌 진출하시는데 소요되는 경비들, 입점비라든지 인증비, 통관비, 그리고 또 수출에 따라오는 컨설팅 관련한 비용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서 글로벌 실적을 좀 많이 좀 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딱 뭘 지원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건 어떤 이유냐면, 일단 우리 82개 기업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기업들을 일단 저희가 한번 받아보고, 그 기업들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온전히 우리 예비 초기 도약 기업들에게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설명드린 거고, 지금 설명드린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동남권에 있는 창업 유관기관, 창업 관심자, 뭐 대학생, 뭐 연구하시는 분들 등등을 다 모아서 커뮤니티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또 다양한 또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기반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좀 만나고, 자주 또 얼굴로 뵙고, 식사도 좀 자주 같이 하고, 그리고 가끔 유명한 초청 강사 또 불러서 같이 강연도 좀 듣고 하는 이 커뮤니티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마지막 프로그램은 원스톱 창업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계신 82개 기업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 관련된 사항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재무 쪽으로 좀 약하다, 그 재무 쪽으로 도움을 좀 받고자 한다, 조언을 받고자 한다, 혹은 저희는 마케팅 쪽에 고민이 많습니다, 혹은 저희 제품이 지금 참 훌륭한 단계로 올라섰는데 이제는 IR이라든지 투자 유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등등등 우리 창업기업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사항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도 해드리고, 저희가 특별히 또 전문가들 이 상담 오신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건들은 제가 별도 상담 행사를 또 따로 개설을 해서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또 투자 유치 전문가, 재무회계 전문가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현장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현금성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제품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운용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용에 도움이 되는 이 저희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저희 한 개 프로그램만 참여 가능한가요?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개, 3개, 4개, 5개 모두 다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그 프로그램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예, 손 들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돌아가시는 길에 갑자기 질문거리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일로, 저희 창업지원단 창업중심대학 대표 메일로 궁금한 점들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창업중심대학 프로그램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곧 이어서 바로 그 예초도 창업기업 그 사업비 관련된 가이드 김영락 팀장님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평가할 때 대기실에서 뵀었죠. 예, 저 창업기업 지원센터의 초기 창업기업 지원 팀장 김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막걸리에 파전을 생각나는 날인데, 진주에는 파전 대신 육전이 있습니다. 육전. 시간이 되시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벌써 5월 말이 됐고, 사실 5월 30일까지 협약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는 빨리빨리 해서 지금 다 저희는 통과가 됐는데요. 창진원에서 9개 창업중심대학의 모든 기업들과 협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조금 늦어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 안내를 다시 받았는데, 그 지원금이 차주 내지는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고 집행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창진원에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또 협약 기간은 5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점, 저희도 뭐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사업 수행하실 때 유의사항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자가 대표님이 신청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발표하시고, 근데 이 대표자 변경은 협약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이 만약에 발생하실 경우에는 저희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되고, 변경이 일단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 완료된 과업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가능한 거고요. 정부 지원금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 금액은 시제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양산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금 집행을 하실 때 시제품과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양산의 어떤 그런 데다가 자금이 집행이 되면 나중에 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도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협약 기간 내 산출물 제작 완료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서 쓰실 때 산출물, 그리고 요번에 수정사업계에서 작성하실 때 아마 저희 매니저들이나 저희 주무관님들이 전화드려서 산출물 내용에 대해서 막 확인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산출물에 나와 있는 거는 꼭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고, 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창업기업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현황의 사업계획서 1페이지에 있는 일반 현황에 산출물 적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12월 31일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셔야지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에도
이 평가를 받아야지 지속 사업이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산출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아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드린 거라서 아마 질문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세부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은 별도로 안내를 다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특히나 아까 보신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안내 메일이나 그런 게 나갔을 경우에 유심히 보시고, 거기서 궁금증이 생기시면은 혹시라도 연락 오셔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 내에서 어떤 부분은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 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비를 다른 쪽에 쓰실 수도 있겠죠. 좀 더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그 안내할 때 잘 보시고, 또 이런 자율 프로그램이나 기본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참석을 해주실수록 저희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청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일수록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겠죠. 물론 다 신경을 씁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안 봅니다. 저희는 심사위원들이 보고, 평가하실 때는 저희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안 보지만은, 지금 저희 매니저들과 주무관들은 지금 사업계획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뭐가 필요하실 것 같은지 지금 다 지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뭐 대표님들께 여쭤보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사업 관련돼서 제 자료나 점검, 최종 보고, 평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기관은 창진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창업중심대학은 주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 드릴 때는 바쁘시더라도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하실 때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립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요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 32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예비 창업자 요번에 지원하신 39분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필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템 인수합병,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그 다음에 아이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외주 용역성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의 일 경우에, 또 기타 또 창진원이나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주관기관에서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적정성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운영위원회가 근데 매번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따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이런 사업 운영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시는 부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담당 매니저들이나 팀장들한테, 팀장이나 뭐 주무관들한테 상의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 주관기관이 요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관리를 저희가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뭐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잘못 쓰이게 되면은 나중에 환수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감사를 내부 감사, 학교 내 내부 감사도 받지만은
창진원에서 지정해 준데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토해내면 안 되고 이제 환급을 해야지 돼요. 환불을 해야지 돼요.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막 진행됐는데 너무 난감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능성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저희가 절대 대표님들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려는 거 아니니까 항상 상의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은 그냥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연락을 항상 주셔서 저희 직원들과 꼭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거 지금 이어서 할까요? 어디 가셨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주요 목적이 이제 사업비 사용 안내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이제 사업 계획서도 작성하시고 뭐 사업비 집행 계획도 잡으시고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설명을 하고 저희 이제 담당 주무관들이 나와서 Q&A를 받을 겁니다. 준비해 놓으신 거 그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일단은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업비 사용 절차인데요. 이제 사업비가 이제 입금이 되면은 이 돈이 여러분들의 이제 신한은행인가요? 계좌 다 개설하셨죠?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단으로 돈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보이실 거예요. 그 통장을 찍어 보시면 뭐 만약에 내가 기계 장치를 사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150만 원 지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계약 업체가 있겠죠. 어디서 샀다는. 그러면 그쪽에다가 돈을 보내주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사업계획서 통장에 그 과정들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즘에 정부 지원 사업은 대표님들 통장에 돈을 바로 꽂아주질 않아요. 이 창업신진 물론 뭐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창중 사업도 마찬가지로 통장을 만드셨지만은 거기에 돈이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PMS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PMS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친숙해지셔야지 돼요. 거기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 심의라기보다 검토를 하는 거죠. 증빙 자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승인, 2차 승인 과정을 거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 사업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여기서 선정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런 피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은 PMS 통해서 하는데 사업비 처음에 사전 승인 요청을 PMS상에서 하시게 되면 거기서 견적서라든지 신청 서류를 올려주시면은 거기서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PMS에다 사업비 사용 등록을 하시게 돼요. 근데 요거를 월요일까지 해주셔야, 저희가 지금 이제 월요일까지 자정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기관이라는 그 경상국민대학교가 저희가 주간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2개를 타야 됩니다. 학교 내에 시스템을 타야지 되고 또 창진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2가지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저희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검토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5일 소요, 1차 승인이 5일 소요, 2차 승인이 5일 소요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월요일 자정까지 신청을 하시면은 금요일까지는 지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느려 터져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2번의 단계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 결제를 받아야지
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조금 소요된다라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승인은 상시잖아요. 이거를 대놓고 준비를 빨리 해서 우리가 반려할 필요 없이 서류를 올려주시면은 금요일까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빠르게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승인 요청은 이제 공급업체와 거래 또는 계약 전 사업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증빙 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고, 외주 용역비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간기간 사업 운영의 승인 필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사업운영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K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PMS에 들어가서 사업 신청 관리에서 사업비 관리, 사업 내용 등용, 사업 사용 내용을 등록하시고 사전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절차가 항시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은 1차 승인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는 더 빨리 넘길 수가 있으니까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간기간 사전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가능 여부를 이제 판단해서, 이거는 그냥 대표님 빨리 진행하세요. 서류 나머지 이런 부분 보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등록하시게 되면은 공급업체와 가입이 완료된 후 모든 증빙서를 첨부하여서 사용 등록 신청을 하시고, 사업비는 공급가액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부가세는 창업기업이 공급업체로 직접 이체를 하셔야 돼요. 공급가만 드리지 부가세는 환급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정부 지원금에선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은 따로 그만큼의 세금 계산을 끊으셨으면 공급가입만 신청하시고 집행 요청을 하시고, 부가세는 직접 그 통장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통장으로 공급업체한테 안 가고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급하셨으니까 지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그 대표님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용역업체 동부고속 이런 데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출이 됩니다. 이것도 사업비 관리에 사업 내역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 1차 승인은 주간기간 담당자가 사용 등록 신청한 증빙 서류를 검토해서 승인 또는 불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증빙서를 검토 후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기관에서 2차 승인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학교 시스템, ERP 시스템을 쓰고 또 청진원의 PMS 시스템 두 가지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학교로 일단은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시스템을 다 해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 절차가 있는데요. 사업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이 내용도 뭐냐면 담당 직원과 상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이에요. 비목 간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목 안에 세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거보다는 조금 승인의 개념이 아니라 좀 신청이 가능하신데, 그 내용들을 항상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그냥 덜컥 바꿔버리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창업기업에서 신청을 하시면 변경 승인 또는 불승인을 하게 되고, K스타트업에서 PMS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시게 되고, 승인 또는 불승인이 요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아마 우리 담당자들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간기관에서 변경 승인 또는 불승인을 해야지만 그 비목에서 잡혀있는 비목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도 안 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비목이 안 맞게 되면 돈이 안 맞죠. 그러면은 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변경 신청 꼭 하시고 하셔야지 돼요.
아마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원 프로그램에 나 크라우드 펀딩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지원 다 해준다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나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초과될 때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운영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뭐 외주 용역성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근데 기계장치 구입을 하실 때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 번쯤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을 하실 때 서버라든지 이런 거 구입 용도를 얘기하시는데 아무래도 개발용 서버나 또 요즘에 많이 얘기하시는 딥러닝이나 AI나 이런 쪽의 서버를 사용하시려면은 물론 트래픽에 따라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은 그 서버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콘텐츠 개발하시는 데서 하실 때는 일반 데스크탑보다는 아마 맥킨토시를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럼 맥킨토시는 가격이 좀 더 비싸죠. 그래서 그런 거 집행하실 때 한 번쯤은 저희 매니저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랑 한번 상의를 한번 해줘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 외주 용역성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건수는 많지 않겠지만 그런 건수가 될 때는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고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야지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열려. 그러니까 막 진행해 놓으시고 이거를 바로 집행해 달라면 저희는 집행을 못 해드려요. 그거는 저희가 하면 저희가 벌점 사항이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사업운영회를 꼭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일정들을 보시면은 안건이 접수가 매월 1일에서 셋째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비 서류를 이런 서류 보완해 주세요, 이런 서류 뭐 해주세요 안내를 드려서 그걸 다 받고 나서 그 안건을 사업운영회에 상정을 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 사업운영회를 개최해서 그 비용을 집행이 적정한지를 사업운영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시면 그 결과를 통보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불용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는 적정성에 좀 위배된다. 그랬을 경우에 한 달은 더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매월 셋째 주까지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런 큰 건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하시고 미리 그 구비 서류나 이런 거를 우리 직원들 담당 직원들과 얘기하셔서 다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너무 늦어지잖아요. 가뜩이나 5월부터인데 6월 달에도 아직 동의 안 내려오고 있는데 12월까지 마지막 맞추려고 했으니 그 비용 쓰시는데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특히나 이런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검토 받으셔서 그 차질 없게 여러분들 대표님들 진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업비 카드를 쓰신 분, 만드신 분도 있고 안 만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여긴 당연한 얘기가 많이 쓰여 있어요. 사업비 카드는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 뭐 마트에 가가지고 생활비 뭐 이렇게 뭐 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대금 중에도 보시면은 부가세 부분이 찍히는 게 있어요. 어떤 뭐 컴퓨터를 뭐 카드로 샀다. 그럼 거기 부가세 당연히 붙겠죠. 그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금을 하셔야 돼요. 카드 사용은 만약에 그 부가세가 입금이 안 돼서 만약에 그 당일날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카드가 멈추고 뭐 밑에 있지만은 개인 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가능한 카드보다는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시는 게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날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놓치려고 놓치는 게 아니라 뭐 바쁘시니까 깜빡깜빡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제일은
예비 창업자, 개인 사업자는 매월 14일이고 법인 사업자는 매월 15일. 그다음에 카드 사용권 등록 완료일은 이 전달에 사용권을 다음 달 3일까지 사용 내역을 등록해서 집행 승인 요청을 완료하셔야지 됩니다. 9월 카드 사용권은 10월 3일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 완료하셔야지 여기서 승인 절차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거쳐서 가니까 이렇게 조금 텀을 두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유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가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대표님들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부가세 부분을 이렇게 누락해서 돈이 안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카드 사용하실 경우에는 하셔야 되고요. 사업비 집행 및 처리 기간은 협약 기간은 당연히 이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아마도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직 사업자가 없으니까 인건비 지출을 못 하시겠지만 그 초기나 도약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인건비 잡아 놓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거 이따가 우리 주무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5월 1일부터 12월 31일 8개월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그 사업비를 다 소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 가능 기간은 협약 기간 이내에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2월 30일 이전에 그 원인 행위라는 게 집행 승인 요청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나도 협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지출을 완료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 임대료를 내시죠. 그럴 경우에 협약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내에만. 그러니까 뭐 서버를 호스팅을 하더라도 5월 달부터 12월까지만 하셔야지 5월 달부터 1년 하면 다음 내년도 4월까지잖아요. 그러면 1, 2, 3, 4월치는 집행이 불가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서류 내신 거 보고 검토를 하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되면 4개월치는 또 환수 조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해 두시고요. 사업비 집행 청구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과완료 후 후지급 방식이에요. 완료 전에 선입금은 불가합니다. 창업자가 거래처에 대금 선납 후 창업기업 통장으로 사업비 지급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씀이고요. 주관기관은 공급업체로만 이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건비와 여비만 예외사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 사용은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사업비 카드로만 가능하십니다. 수기세금 계산서나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 자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집행 청구하실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용 전에 반드시 담당자하고 논의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신 거는 논의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시는 게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집행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의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사용 등록 시에 지급 용도 비고란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세요. 거기 보면은 5월 홍길동 인건비 지급,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용 알루미나 구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놓으셔야지 저희가 여러분들 그 사업비 집행하는 내용 등을 또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관리하실 때 사업비 등록하실 때 재료비 막 여러 개 써놓으셨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실 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해년도 동사업의 창업 기업 간의 거래는 불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끼리 거래하시면 오늘 또 온라인으로 지금 전국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여기 선정된 기업끼리 거래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이죠. 여기도 받았고 여기도 받았는데 지원금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의 특수관계, 가족 또는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을 이용하셔도 안 됩니다. 이게 설사 그냥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환수 조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전의 사례를 보면 가족을 채용을 하고 근데 요번에 뭐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던 팀원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시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시고 고용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은 나중에 처음에 지급은 됐다고 하도 나중에 환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정부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은 부채 상환 및 이자 지급. 그다음에 대표자의 인건비는 대부분 현물로 잡으신 분들은 인건비로 집행이 불가하고요.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 납부도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목별로, 비목별로 보시면은 외주 용역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한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협약 종료 한 달 전까지만 사용 등록이 가능하고 50만 원 이상의 기계장치는 온라인 시스템에 취득자산의 정보를 등록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무형자산 취득에서는 협약 기간 내 출원이나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내가 제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출원 통지서, 등록 완료 통지서가 그 협약 기간 내에 발행이 돼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에 사용 등록을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느 분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내를 해드리면서 자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비에. 안 된답니다. 제가 그거를 창진원에 막 왜 안 되냐. 그 톨비 영수증은 받으면서 그러면은 오지나 이렇게 가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어떡하냐 막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중교통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또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에는 이제 뭐 해외 전시회나 또 박람회 참가나 뭐 이런 데 가실 경우에 해외에 나가실 경우에도 항상 또 저희 담당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써 있네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유류, 가스, 전기 또는 수소 충전 등 자가 운행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불가라고. 이게 또 아예 그 세부관리 기준하고 나와 있네요, 이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광고 선전비 같은 게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 용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외주 용역 증빙 서류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비목 수정사업계획서 하시면서 이 부분은 외주 용역으로 넣어주세요라고 아마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고 집행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한테 맡기실 경우에는 그 외주 용역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이요. 어떤 분들께는 좀 모자라다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요 정도면 됐어라고 또 근데 항상 많이 주면 좋죠. 근데 아마 이렇게 좀 섭섭하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용을 하실 때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PMS에 등록하고 증빙 서류를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지침하고 그 다음에
저희 창업중심대학 세부관리 기준하고 여러분들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증빙서류와 조건들을 세밀히 보시고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누누이 부탁드리는 말씀, 왜 그러냐면은 저희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들이 나중에 환수되거나 불용 처리가 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대표님들 사업에도 지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 귀찮게 대표님 이거는 원본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드릴 때 좀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 관리 기준과 창업 지원 사업 통화 관리 지침 10차 개정본 이거를 항상 비용 집행하실 때는 참조하시고 거기에는 증빙 서류 꼭 참조하셔 가지고 지출을 하시고 그거 보기에 대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궁금증이 생기시면 지체 없이 창업중심대학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2개 기업이거든요. 저희가 통틀어서 만약에 기계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상이다, 3천만 원 이상이다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싼 그런 기계장치를 구매하시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서 가능하면 여기 있는 대표님들, 기업들 다 한 번씩 방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다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나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나가서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으신지 그걸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도약 기업이나 뭐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사업이라고 요번에도 많이 헷갈리셨죠. 패키지 사업하고 창업중심대학 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양식도 뭐 별반 틀린 것도 없는데 뭐 괜히 막 수정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창진원에서도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는 팀과 그 다음에 창업중심대학을 진행하는 팀이 틀려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관리 기준도 그래서 따로 나옵니다. 물론 그 상위에는 통합관리 지침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저희도 여러분들을 잘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주관기관별로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절차나 아니면 사업비 집행 절차나 이런 부분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 사업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창업활동비 왜 안 되나요? 어디는 되는데 근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됩니다. 없으면은 비목이 없으면 저희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수에 대해서 그래도 의문이 생기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도 창진원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기준들이 패키지 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 간에도 좀 틀릴 수가 있고 중심대학 간에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경상국립대학교하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항상 상의를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따 지금 이제 저희 직원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대답을 못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모를 해서 창진원에 문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나중에 Q&A 집을 하나 만들 거예요. 오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고하시고 계신 분들이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질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를 싹 한번 해서 다 메일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바로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빨리 대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그 시간 관계상 브레이크 타임을 좀 나중에 가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 흐름이 끊어지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쭉 가셔도 상관없으시겠죠? 딱 2시간 일정이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조금 뭐 좀 용무가 있으시면은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 이제 창중 사업하고 연계된 요 사업비 설명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만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상대 내에 또 여러 유관 사업단들이 있는데 일부 그 관계자분들 한 4팀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5분씩 한번 그 연계된 사업들 또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저희 창중 사업하고 인발부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한번 활용하실 수 있는 걸로 정보를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Q&A 바로 좀 진행하시죠. 저기 주무관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들 이쪽 앞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저희 지금 3분 나와 계시는데요. 자, 예비팀 주무관님, 황선우 주무관님, 네. 이제 안녕하십니까. 잘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이 이제 통화를 하시고 그럴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초기 지원팀의 조유정 주무관님, 그다음에 우리 도약팀의 서현재 주무관님이 시거든요. 이분들이랑 아마 통화를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하고 목소리하고 잘 익혀두시고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시면 저희 주무관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여비 문제 중에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자차는 안 된다 그러는데 회사 차량하고 렌트는 되는지. 이제 대중교통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중교통이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버스, 기차, 뭐 이런 그 자차에 대한 유류비나 이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기계장치 온라인 시스템 취득 자산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입력 그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계장치 온라인 시스템 취득 자산 정보 등록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그거 드린 PMS 매뉴얼에 자산 취득 이제 입력하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그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PMS 매뉴얼을 처음에 이제 선정되신 다음에 다 보내드렸는데 만약에 그 PMS 매뉴얼을 미처 다운을 안 받으셨거나 없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 주무관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 그 사업비 카드 신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네네.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신한카드 해가지고 받았는데 네네. 기존의 카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초기 사업에 카드가 적용이 안 된다고 새로 발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한은행에도 물어봤고 1357에도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내내 이것 때문에 1357 통화하고 신한은행에 도당하다가 나중에 어저께 사이버 데스크라는 데서 또 입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네네. 요거 문제는 그 누구도 아니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며칠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예, 제가 뭐 내년에 도약으로 갈지 아니면 더 큰 걸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카드의 변경으로 인한 거 있으니까 요거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쓰던 사업비 카드를 초기에도 그냥 쓸 수 있게끔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제작 비용도 은행에서도 감축이 되고 우리 전체 사업비에도 절약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그럼 그래서 저희가 창진원에 한번 건의를 창진원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요번에 느낀 거는 신한은행 그거를 업무를 알려주시는 상담사 분들도 몰라서 여기저기다 물어봐서 한참 있다가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분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꼭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작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할 때는 그냥 사업비 카드를 은행 창구에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한 이번 주 내내 그것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처럼 그렇게 좀 힘들어졌던 분들이 계시면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 진행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창진원에서도 아마 대책을 그게 패키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와 또 중심대학을 진행하는 데 이런 차이도 있고 또 은행과의 또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풀어야 될 문제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창진원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설명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업비 변경 절차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게 비목별로 금액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목 간의 금액 변동이 있을 시에 신청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목 내에도 사실 세세목이 여러 개로 나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서는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외주 용역비에서 기계장치로 금액을 이동하신다던가 감액하신다거나 이러실 때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어제 메일로 사업비 변경 계획서 양식 보내드렸습니다. 그 양식함에 보시면은 양식 사업비 변경 양식 이렇게 있으실 텐데 거기에 어떤 비목이 원래 얼마였는데 그 변경 후에는 어떤 비목을 얼마 올리고 뭐 감액하겠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그 칸이 있으세요.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승인 드립니다. 승인 드리고 나면은 이제 시스템에도 반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시스템에는 이제 원래 저희 수정사업계획서 등록하실 때 비목에 금액 적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양식에 작성하신 것과 동일하게 변경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하시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또 PMS에서 승인을 눌러드릴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절차 이제 완료하시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네. 그 공급 가액이 변경되거나 시세가 바뀌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사업비 변경하시는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변경하시면 제일 좋으시겠지만 추후에 또 변경이 되시더라도 또 말씀 주시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예, 또 질문. 그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사업비 집행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임대를 할 경우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그 부동산이나 임대업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그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그 다행히 이런 그 임대업이 되어 있는 곳의 시설을 빌리려고 할 때 제가 그 사업비에서 이제 임차료로서 제시해 갖고 낸 그 금액의 범위 내라면은 그거를 빌려 쓸 수 있겠지만은 지나치게 금액이 높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임대료가 싼 것을 구해 가지고 사무실을 개설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만일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내가 현실에 맞춰 가지고 사무실을 얻으려고 할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일단 모든 거래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와 거래가 원칙입니다. 멘토링을 제외하고요. 멘토분은 사업장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경우에도 임대업, 전대업, 모든 부동산업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만 거래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만일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조경기 핵심센터라든지 대학 안에 그 창업지원센터 같이 초기라든지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저렴하게 장소를 갖다가 빌려줄 수 있는 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지금 임대료를 책정을 해 뒀다고요, 사업소 계획서상에. 근데 만일 지금 창조경기 핵심센터 같은 경우도 내가 서부지사 같은 데 물어보니까 자리가 없다 하고, 또 그 뭐 바이오 같은 데 이런 데도 평수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만일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 창업지원 중심대학에 요청을 하면은 대학 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알아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중개 역할을 해줄 수는 있나요? 일단 그 중개 여부를 답변 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뭐 비즈니스 센터나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공유 사무 공간이나 이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책 지원 수단, 정부나 지자체 등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건물이나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 정부 지원금이 사용이 불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곳에 입주를 하시더라도 저희 쪽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첫 번째로. 그리고 중개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사업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나 뭐 그런 그 사무공간의 경우를 중개해드리는 그런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못 구하면은 사무실이 없게 되는 거고, 사무실이 없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에서 소재지도 갖다가 그 기입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요? 대표님, 일단은 저희 학교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창업보육센터 말고도 이제 입주 공간을 뭐 요청하는 데가 저희가 메일링을 하거나 뭐 홍보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쪽에 입주를 하실 때는 그쪽의 기관에 또 입주 신청을 하고 그 시스템을 받고 거기 아이템을 또 그 부분을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확실히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언제든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홍보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연계를 완전히 해드리겠다라는 대답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자, 그럼 질문이 자꾸 제 혼자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게, 만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고려해 갖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시면 그쪽을 사업자 소재지로 해도 되나요? 소재지는 상관없으십니다. 대신에 그 임대 지원이 안 되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대표님, 지원 네. 임대금을 안 받더라도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BM 이노베이션, 차이나는 MVP 같은 교육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는 어디에 볼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안내를 하겠지만은 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저희가 대표님들께 교육 방법과 신청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별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안내 메일을 잘 참조해 주시고, 요게 아까 보여드린 그 일정이나 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안이에요. 가안인데 그때쯤 진행하려고 저희도 8개월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쯤 들어오는 메일이 스팸 메일로 빠지지 않게 잘 보시고 그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몇 가지 드린 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온라인에서 지금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줌으로 질문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지원금 사용은 6월 말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창업진흥원에서 사업비가 조금 지체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업비 입금이 되면은 저희가 사전 승인 및 이제 집행 절차를 거쳐서 바로 사용은 가능하시고요. 이제 협약 기간인 5월 1일 이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 거치시면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증빙 서류는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 서류를 확인했는데 만약 지침에 뭐 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업비 지급은 후지급 방식으로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금 거는 방식으로 외주 용역 진행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지침에도 보면 나와 있으신데요. 외주 용역의 경우에만 선급금 그리고 잔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선급금의 경우는 총 사업, 그러니까 총 계약금의 50%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시고요. 잔금은 무조건 50%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 진행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계약서, 뭐 견적서 이런 계약,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이런 기초적인 걸로 선급금을 먼저 받으시고요. 이제 과업이 다 완료되신 이후에 잔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인건비와 멘토비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기준이 비목 자체가 다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이제 창업 사업에 저희 참여하는 창업 기업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그리고 단기 근로자에 대한 보수이고요. 그다음에 멘토링비 같은 경우에는 비목 자체가 다른데 지급 수수료 안에 일반 수용비, 그 안에 멘토링비로 비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인건비는 월급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매달 나가는 보수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멘토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요, 일단 멘토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일 3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챙겨주셔야 하는 집행 서류 부분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서 인건비는 반드시 한 달 최저금액 이상으로 지급이 돼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건 법정 저희가 지금 기준되어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사업에 관련된 것만뿐만 아니라 일단은 법적으로도 최저시급은 주시고 일을 시키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서 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데 멘토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질문이 아마 멘토비가 하루 3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한선으로 지급이 돼도 되냐는 질문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멘토링비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하루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0만 원을 집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이제 섭외해 오신 멘토분이랑 이제 그러니까 서로 말씀만 되면 뭐 20만 원을 주셔도 되고요. 10만 원을 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현장에서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인건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인 설립이나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가능한가요? 창업 전에 인건비가. 네. 인건비는 일단 무조건 4대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으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래서 인건비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런 예비 창업에서 창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 특히나 저희 이제 겸직 허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또 바로 일은 시작해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가만히 안 되나요? 저희가 그거는 일단 저희가 그럼 창진원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침으로는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
합니다. 네,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기계 장치 같은 걸 아마존에서 구입할 때 여기에 있는 서류를 꼭 다 지켜야 되는 건지, 아마존에서 구입 절차에 따른 증빙 서류만 내면 되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계약금의 외주 용역비만 된다고 했는데, 그 광고 선전비에서 홈페이지 같은 거 제작할 때도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고 혹시 업체에서 뭐 미리 계약금을 요구를 한다든가 할 때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외주 용역성으로 지금 진행을 품목은 하십니다. 광고 선전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게. 네, 그거를 외주 용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그거는 어떤 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변경이 돼야 되겠죠.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의 외주 용역으로. 팀장님. 아니 네. 일단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 비목이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외주용역비라기보다는 외주용역성 광고 선전비시잖아요. 예. 그래서 외주용역 증빙 서류를 준용하시면 되고요. 비목은 광고 선전비로 그대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게 해외 구매 시 이제 증빙 서류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외에서 부득이하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세금 계산서나 이런 게 발급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 발급받으신 사업비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정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증빙 서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인보이스로 대체한다던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제외를 한다던가 그렇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해외 거래가 있을 시에는 저희 담당자분들과 꼭 사전에 상의를 해주시고 어떤 증빙 서류를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증빙 서류를 요청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좀 간단한 건데요. 여비에서는 교통비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식비라든지 다른 기타 여비? 보통 우리가 보통 중기부 사업 같은 거 할 때 사내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 쓸 수 있잖아요. 특히 또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뭐 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교통비만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재료비라든지 1천만 원 이상 집행 시에 현장 실사 방문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같은 어떤 재료비라도 뭐 1천만 원 이하로 2번씩 끊을 경우에는 현장 실사가 없는 건가요? 네, 먼저 첫 번째 그 여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사업마다 세부 관리 기준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창업중심대학 세부 관리 기준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비는 저희 정말 실비 교통비와 이제 톨게이트비 이렇게만 지급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기타 일비 식비는 지원이 안 되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주관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딱 뭐 기계장치를 뭐 2천만 원 이상 구매하셨다 그러면은 갑니다 이런 건 아니세요.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 내부 판단에 의거하여 방문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팀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상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계 장치비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산출물에 iOS 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맥북 프로를 좀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맥북 같은 경우에 가격 정책 때문에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300만 원 이상은 비교 견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제 사업비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다른 기업을 통해 가지고 사야 되는 것인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원래는 사실 iOS 어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아이폰은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여기에 상세 설명에 통신기기는 이제 시제품 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이제 아이폰도 iOS 어플이 저희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제 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맥북 구매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대표님 일단 컴퓨터 종류가 많으신데 그 중에서 맥북을 구매하셔야 되는 주요 사유가 있으신지요? 일단 네.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실제로 맥북 에어도 있는데 이제 맥북 에어도 엄청 성능을 많이 타서 느리기도 하고요. iOS 개발 자체가 맥 종류의 기기만 일단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노트북으로 개발을 애초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그 기계 장치를 구매하시는 건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이런 사양이나 어떤 특정한 제품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데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구매가 하시는데 대신에 저희가 추후에 증빙 자료를 요청드릴 때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이런 품질의 이런 사양을 노트북을 구매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 계획서나 사유서 이런 점을 요청드릴 수도 있다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집행은 카드로 사업비 카드로 하면 되는 것인지 카드로 보통 전자세금 계산서 가능하시면 세금 계산 하시면 되고요. 네네. 카드만 되시면 카드로 진행하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카드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자세금 계산서보다는 카드로 가능하면 카드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양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셔야만 되고요. 저희가 만약 현장 점검을 갔는데 뭐 A, B, C, D 사양 있는 거를 구매하셨다고 저희가 돈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A, B 이렇게밖에 사양이 없는 좀 저사양의 노트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정말 환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신 사양에 대해서만 이제 금액에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린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항목이 아이폰 있어서 질문 주셨구나. 아이폰이요. 일단 수정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저희 통신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업진흥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구매를 안 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 필요하신다면 정말 사업계획서 상에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구매를 하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기관의 판단하에 사업운영위원회를 진행해서 승인 여부를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그러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앞에. 이 그 사업비 사용력 등록에 관해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뭐 예를 들면 제로비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뭐 공급 업체와의 가업이 완료된 후라고 하셨는데 이 가업이 완료됐다는 그 시점이 예를 들면은 제로비 같은 경우에 납품을 하면은 그 가업이 뭐 종료된 건지 아니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업무를 했을 때가를 말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비의 경우에는 공급 가액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창업 기업이 공급업체를 직접 이체한다고 하셨는데 예비 창업의 경우에는 이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료비, 과업이 완료됐다는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빙 서류를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검수조서를 받잖아요. 납품 받으시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시면 그 시점에 이제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과업이 완료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외주영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증빙 서류에 이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상의 모든 과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 결과 보고서까지 도출이 되면은 그때가 과업이 종료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분들의 경우에도 예외사항 없이 저희는 사업비에서 공급가액만 지원이 원칙이시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처, 공급업체 부가세는 따로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예비 창업자의 경우는 이 공급업체에다가 부가세를 개인 사비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이 따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일단 원칙적으로 무조건 공급가액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회사하고 개인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거든요. 아니면 이게 말로만 얘기 드리게 되면 제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제 개인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창업기업에서 나가게 되면 그건 회사 돈으로 나가는 건데 저거는 전혀 이게 다른 부분에서 나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가액 지원이 원칙이시고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일단 저희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완료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필수시잖아요. 그래서 네,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에도 부가세 지원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방금 질문 주신 분 조금 첨언을 조금 드리자 하면은 아까 그 이나르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 부가세 환급은 이제 개인으로 먼저 받으시되 예비시면은 설립을 이제 법인으로 하실지 개인 사업자를 내실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로 내시면 문제가 없을 거고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면 개인 그 부가세 비용 낸 부분을 나중에 법인 경비에서 경비 처리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가는 세금 환급 받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부가세로 처리를 하느냐 나중에 이제 법인세로 처리를 하느냐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기계장치 구매 집행 관련해서 결국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수조서도 사업비를 신청할 때 결국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부 제품들 부품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선금을 다 지급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해외 구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뭐 사진을 받아서 지출 증빙을 한다든지 해도 가능할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 주셨던 맥북 구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먼저 100% 선금을 지급을 해야 오고 지출 증빙이 되는데 일단 결제는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허용이 가능할지. 정말 항상 원칙을 설명드리는데 정말 원칙적으로는 어떤 사업비든 이제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납품을 받으시고 사업비 집행이 원칙이십니다. 근데 만약 거래처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시거나 만약 뭐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거래로 하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 카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그 창질원 다른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관리 기관이 고려대 산단이었는데
저희가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서버도 큰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일부 먼저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검수 조절을 초기에 이제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 먼저 이제 임의로 서류를 사진 자료를 제출하고 나중에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제품을 받았을 때 그렇게 처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보완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지 예, 문의를 드리고 싶네요. 사실 지침에 없는 정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주관기관마다 그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타 주관기관의 저 상황을 저희는 몰라서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해외 구매 시에는 무조건 카드 사용이 원칙이시고요. 국내 해외 구매 비용이 몇 천만 원 되는데 카드 사용 네, 일단은 원칙이십니다. 근데 만약 불가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를 어떤 증빙 서류로 진행을 하세요? 인보이스? 네. 조금 세부적으로 가면 밑에 인보이스, 신고 필증, 외국환 거래 계산서, 계약서, 검수조서. 외국환 거래 계산서 같은 경우도 이게 PMS에서 사업비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PMS에서 지금 주관기관에서 바로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 계산서가 저희 명의로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보통은 퍼포머 인보이스로 계약서와 다 대체를 하는 상황인데 또 따로 컨트랙트를 문서를 만들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증빙 사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략하게 초기에 저희가 집행 가능한 수준 상태로 증빙 사진을 먼저 드리고 먼저 나중에 추후에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도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 된다 하시면은 이제 방법은 또 찾아야겠죠. 그 부분은 저희도 창업진흥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물어보겠습니다만 기계가 먼저 받는 게 안 되시면 이게 해외 구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환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일 정도 지출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이 많이 되면은 그 금액을 사실 딱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는 대표님 법인이시면 법인 통장, 개인이시면 개인 통장으로 거래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증빙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면은 추후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운영위원회를 진행하던가 아니면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내려오는 다른 지침을 참고해야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마도 마이크가 부담스러워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Q&A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타 기관에서 또 사업 설명회를 잠깐 하고요. 그 마치고 나서 지금 우리 주무관들 저 앞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요 이제 그거 마치고 나서 저기 우리 주무관들한테 직접 한번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은 그 채팅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A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Q&A 시간은 잠깐 멈추고요. 안내해드린 대로 이제 각 기관별로 4개 기관이 와서 간단하게 5분 정도 발표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들한테도 활용도가 좀 있을 법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개인 용무는 별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